슈퍼맨 용감한 힘의 왕자, 배트맨 로빈 정의의 용사, 원더우먼 하늘을 나른다, 아쿠아맨 수중의 왕자,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라. 정의를 모르는 나쁜 무리들 싸워 무찌른다. 슈퍼 특공대. 네, 이번 주 무비썸에서 다룰 영화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이 슈퍼 특공대라는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좀 읽었는데, 근데 이게 저는 정의를 모르는 나쁜 무리들이라는 거에서 이거 정말 저스티스 리그를 위한 노래구나 생각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노래 가사가 전 애니메이션 못 봤지만 네. 이번 영화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그렇죠. 같아요. 여기서 이번 이제 영화의 톤을 네. 설명해주고 있는 가사. 추가를 하려면 이제 플래시하고 빅커스턴이 추가가 되긴 해야 되지만 충분히 이번 영화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노래 가사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슈퍼히어로물이 이랬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그렇죠. 악당을 물리치는 그게 네. 전부였던 장르인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너무 심각해지거나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니 거창해진 거죠. 네. 근데 저스티스 리그는 이번 영화가 다시 약간 아까 들려드린 노래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톤을 갖고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마블의 팬으로서 DC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DC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DC가 이제까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잖아요. 팬들의 실망도 많이 샀고. 네. 근데 이제는 좀 안정화된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네. 재미나 호불호는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겠지만, 이때까지 나왔던 DC 영화들 중에 상당히 순조로운 출발 아닌가? 이 정도면?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썬포인트를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썬포인트, ACDC. 네. 아니, 왜요? 아니, 욕을 지금. 아니요, ACDC. 직류 교류 모르세요? 네. 약간, 알겠습니다. DC에 대한 마음이 녹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마블의 팬, 그리고 DC를 또 아끼는 팬들도 DC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욕이 나올 정도로 너무 재미가 없어서, AC라는 말이 앞에 붙을 정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걸 표현한 것도 있고요. 슈퍼 히어로들을 직류 교류로 계속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DC의 노력, 가상하다. 그런 의미에서 ACDC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결시키려는 노력이라는 게 사실 DC가 했던 일들의 딱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네. 저스티스 리그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나머지들이 이제 조직해 나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과한 목표 설정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DC 얘기, 저스티스 리그 할 때 나오는 DC 영화라고 할 때는 잭 스나이더의 그늘에 다 있는 영화들이거든요. 이번에도 잭 스나이더가 제작하고 감독도 맡았는데, 저는 잭 스나이더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진지한 사람인 것 같고, 세계의 어떤 그 운명을 자신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슈퍼히어로 같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DC의 톤에 딱 어울릴 수도 있어요. 네. 배트맨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가 조금 너무 철학적으로 빠진 영리한 변주였다고 하면, 원래는 정말 아까 그 노래 가사처럼 단순한 슈퍼히어로물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잭 스나이더가 등장하면서 잭 스나이더의 맨 오브 스틸, 배트맨 대 슈퍼맨,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까지 이어지는 이 시리즈를 보면 잭 스나이더가 잘하는 것들을 늘 잘하려고 해요. 이게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거죠. 사실 마블 영웅들의 전투나 격투신들을 보면 그렇게 규모가 지구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전 지구적인 어떤 액션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 되게 열광하는 팬들도 있어요. 또 약간 비운의 걸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왓츠맨 시리즈 같은 경우도 비주얼적으로만 보면 정말 훌륭하거든요. 그래픽 노블을 그대로 옮긴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잭 스나이더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 영화적인 호흡으로 이제 따라갈 때는 조금 약간 팬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저 이번 저스티스 리그의 초반 한 10분 정도가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배트맨이 건물 옥상에서 펼치는 액션은 초기에 DC의 그 육중한 무게감 같은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특히 배트맨의 그 질감, 옷의 질감, 그리고 액션의 질감 같은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드디어 DC가 초심을 차린 것도 있지만 새로운 길을 발견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보면서 정말 교과서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여기 등장하는 영웅들을 다 소개해야 되잖아요. 네. 마블과 달리 DC는 이번에 다 한꺼번에 소개해야 되는 첫 소개하는 영웅이 무려 3명이나 있단 말이죠. 네. 2시간 안에 그걸 하고
악당을 등장시키고 처리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분량에 다 소화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볼륨인데 그걸 정말 훌륭하게 잘 해냈다는 느낌은 들어요. 영화를 시작하면 이제 슈퍼맨 부제를 약간 홈비디오 카메라 같은 걸로 보여주고 네. 그거 보는데 약간 스파이더맨 전 떠오르더라고요. Okay, so the craziest thing just happened, right? I was in a fight with Captain America and I stole his shield and I threw it at him and he's big now. I gotta go. Hang on. 스파이더맨도 그 SNS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요즘 추세 같기도 한 게 슈퍼맨, 슈퍼히어로들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다. 현실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쓰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런 대사도 실제로 쓰잖아요. 희망은 주변에 있는 거 잘 보이지 않지만 네. 사실 그 되게 식상하고 진부한 대사가 슈퍼히어로물이 늘 했던 그냥 주제거든요. 그냥 그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맨 보여주고 배트맨과 이 파라데몬이라는 새로운 악역들이 등장하는 거를 보여주고 이후에 이제 원더우먼이 테러 단체를 소통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등장을 하죠. 원더우먼 영화를 안 본 사람을 위한 어떤 팬 서비스 같은 느낌인데 원더우먼의 또 능력, 원더우먼의 톤, 원더우먼의 영화가 갖고 있는 색깔들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원더우먼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영웅인가를 그냥 정말 짧게 또 마지막 대사로 보여줘요. What are you? A believer. 네. 나는 인간을 믿어. 그거로 끝인 거예요. 원더우먼 2시간짜리 영화를 한 4, 5분 정도의 액션 시퀀스로 보여주는 짧게 슈퍼히어로의 어떤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이 히어로가 어떤 고뇌를 갖고 있고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영웅이다라는 걸 정말 다이제스트처럼 이렇게 휙휙 보여줘요. 그 설명이 정말 그냥 교과서적인 어떻게 보면 경제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정신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전 약간 촌스러웠던 게 원더우먼 딱 보여주는데 그 정의 여신 디케가 그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위에 서 있는 원더우먼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사람이다. 정의의 원더우먼이다를 보여주는데 너무 1차원적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잭 스나이더의 장기이자 한계인데 네. 상징을 굉장히 잘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좀 이미지적인 과잉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번 영화는 이전에 배트맨 대 슈퍼맨 그리고 그 전에 맨 오브 스틸 혹은 잭 스나이더의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런 걸 많이 눌렀어요. 네. 이게 교과서적이라고 하는 게 그냥 흔히 우리가 이런 블록버스터에서 접하는 플롯들, 전개들, 호흡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는 저는 이게 누구 영향인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번 영화에 네. 어벤져스를 만들었던 조스 웨이든이 긴급 투입이 됐잖아요. 조스웨드 인터뷰 한번 해야 돼. 어벤져스 편이야, 그 DC 이 저스티스 리그 편이냐, 누구를 좋아할까 더. 네. 결과적으로는 이 시리즈를 좀 정리해주는,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게 정리해주는 데는 상당히 일조를 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저스티스 리그가 조스 웨이던의 색깔이 드러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데요. 네. 잭 스나이더의 예전 색깔이 상당히 씻겨 내려간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 썬포인트, CG와 YG. YG는 누구나 다 들으면 알 수 있는 한국 최고의 기획사이죠. 근데 YG와 관련된 음악이 하나 나옵니다. 이 음악을 딱 듣는 순간, 내가 귀를 의심했어요. 헐리우드 영화에서 한국 노래 이렇게 흘러나오다니 의심을 했었는데 마지막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박혀있죠. 네. 그 블랙핑크의 곡 마지막처럼 네. 곡을 쓴다는 얘기가 사실 많이 돌았는데 그 영상이 공개가 됐을 때 많은 팬들이 이거 국가마다 다른 노래 쓸 거다 약간 그런 서비스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 세계 YG 릴리즈로 가는데 다 똑같이 그 영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CG는 DC에 어쩌면 DC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CG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DC가 CG를 하진 않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싸울 때 거대 존재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이게 대체 어떻게 싸우는지가 잘 보이지도 않고 수많은 건물들이 육박하는 느낌,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현실감은 좀 없는 전투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것도 약간 정정해야 되는 게 네. 정확히는 또 DC가 아니고 잭 스나이더의 스타일이고 네. 잭 스나이더의 그런 스타일을 이제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파괴의 미학이라고 네. 정말 말 그대로 야 이왕 때려 부술 거면 이 정도는 때려 부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무게감도 확실히 있어요. 예를 들면 퍼시픽 림 같은 네. 영화를 보면 되게 거대 로봇들과 괴수들이 등장하잖아요. 퍼시픽 림이 그 캐릭터의 무게감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약간 비가 내릴 때 비가 튀는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되게 큰 육중한 무게가 움직일 때의 동작
속도 이런 것들 통해서 그냥 묵직한 느낌을 만들어주는데 그렇죠. 슈퍼맨 액션이 보여주는 무게감은 그거랑은 완전 다르긴 하지만 가볍다라는 느낌이 드냐라고 하면 전혀 그건 아니거든요. 네. 뭐 맨 오브 스틸 같은 경우는 전 지구 저기 규모로 다 때려 부수긴 하지만 그렇게 굉장히 실감나게 육박한다는 느낌으로 다가와요. 이전에 나왔던 그런 CG가 많았던 다른 액션에 비해서 확실히 잭 스나이더만의 스타일과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호불호가 갈린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너무 과잉이고 어지러워서 접근하기 힘들다는 느낌도 있고, 저스티스 리그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저는 슈퍼맨이라고 보는데, 슈퍼맨이 너무 강력한 신급의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 액션을 그렇게 보여주고 나면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난관에 봉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엔 슈퍼맨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무지막지한 액션을 좀 덜 해도 되는, 그냥 어느 정도냐면 원더우먼 정도 선에서 액션이 정리가 된 거예요. 네. 이것도 프랜차이즈의 특징이나 장기일 수도 있는데, 원더우먼이 어쨌든 평단이나 대중적으로도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적당한 위치인가 보다라는 걸 학습이 되고 이제 그 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액션의 톤 같은 것도 배트맨의 액션, 그 원더우먼의 액션, 이 액션들이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각자 알아서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저한테는 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또 변명을 하자면 첫 출발이니까 이제 처음으로 합을 맞추고 이제 세팅을 하는 단계 정도로 생각하면 저는 이 정도의 불협화음은 납득해 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은데, 물론 어벤져스나 아니면 11호에서 보여준 되게 재치있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고유한 액션들이 섞여서 완전 새로운 액션들을 보여주는, 다 같이 싸우는 장면에서 앤트맨이 갑자기 커진다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재치있는 장면이잖아요. 그거 하나로 이제 인상적인 액션이다라는 느낌이 남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렇게 같이 액션을 해서 어우러진다는 느낌이 있냐라고 하면 사실 찾긴 좀 힘들긴 하죠. 근데 각각의 액션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슈퍼맨 선에서 다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는 그 과잉을 덜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면 무난한 첫 출발 아닌가? 리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이 시리즈를 보면 저스티스 리그에서 배트맨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잖아요. 이렇게 플래시가 물어볼 정도로 아저씨는 대체 잘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What are your superpowers again? I'm rich.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맨이 빠지니까 오히려 배트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더 커졌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배트맨의 슈퍼파워는 자기가 거부한 것처럼 돈이잖아요. 네. 꼭 액션을 보여줘야지 이 캐릭터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화에서 배트맨의 액션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육탄전이 아니라 이제 기계, 각종 기계 장치, 배트카, 배트모빌, 그리고 여기 나이트 크롤러라고 새로운 기계 장치도 나오잖아요. 네. 그럼 기계 장치는 배트맨의 돈이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배트맨의 액션이라고 보면 배트맨스러운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배트맨은 화폐 액션을 마지막 장면에서도 돈 지르시는 분이 한번 장면이 나오잖아요. 역시 돈을 지르는 액션은 정말 잘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평화로운 순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파워는 역시 돈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네. 나머지 슈퍼 히어로들도 다 각자 역할들, 각자 고유한 능력들을 영화의 톤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스테판 돌프가 이제 아마존 왕국을 침공을 하잖아요. 그때 네. 이제 아마존 전사들과 싸우는 액션 시퀀스가 전체에서 저는 제일 멋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액션이 멋있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C급의 능력을 지닌 스테판 돌프의 무지막지한 액션, 아까 말씀하신 거로 하면 CG 액션을 기반으로 하되, 아마존 전사들은 활과 창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아크로바틱한 액션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네. 그런 조화들이 굉장히 재미를 주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나 이런에서 보여줬던 불협화음이 날 것 같은 서로 다른 톤의 액션들이 섞였을 때 재미. 그러니까 거기서 딱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원더우먼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원더우먼에서 제가 초반 액션이 너무 좋다, 아마존스들이 싸우는 액션이 너무 좋은데 뒤로 갈수록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를 똑같이 이번 영화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마존스의 액션만큼 이런 톤으로 아날로그적이면서도 아기자기하고 또 아크로바틱한 액션을 유지를 하면서 좀 스케일이 커졌으면 훨씬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썬포인트, 배시 원시. 누가 리더냐, 배트맨이냐 원더우먼이냐 가려보자 한번 이런 의미에서 배시 원시라고 해봤고요. 제일 아쉬운 점이 이제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이 팀워크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아까 배트맨을 리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원더우먼이 더 리더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원더우먼 영화에서 그 전장에서 원더우먼이 뛰쳐나가면서 총알을 막는 장면에서 대단한 리더이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약간
원더우먼이 좀 더 좋은 리더인 것 같아요. 원더우먼이 리더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는 있지만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 하죠. 100년 동안 세상을 등진, 은둔한 영웅. 이제 배트맨이 그걸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 거죠. 실제로 배트맨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기는 리더가 하면 안 돼.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포지션인 거고. 원더우먼에게 끊임없이 넘겨주고 싶어 하는, 하지만 넘겨주고 싶어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어떤 리더임을 증명하는 별다른 드라마가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드라마인데 그 기본적인 드라마에 뭔가 치장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거 기본적인 드라마 원래 이런 거야 라고 딱 보여주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심플함이 이번 영화의 가장 큰 미덕 아닌가? 네. 그래서 후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퀀스가 바로 전투씬에서 누가 더 리더이냐를 물어보는 것 같은, 정말 대놓고 물어보는 것 같은 액션 장면이 있는데요. 배트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약간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고 그걸 원더우먼이 대체하는 순간 이 팀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원더우먼의 팀을 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배트맨이 소위 말해서 그런 잘못된 선택, 저는 그게 또 잘못됐다고는 보진 않는데 어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먼저 발을 디디는 사람, 위험할 수 있지만 먼저 뭔가 행동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라서 다크나이트에서도 화이트 나이트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스스로 다크나이트가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자기가 오명을 뒤집었어도 뭔가 해야 된다라는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리더로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팀에서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거는 꽤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트맨과 원더우먼을 대립축으로 세우고 감초 역할, 이 좀 분위기를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거는 플래시가 해주고, 극적으로는 사이보그 역할이 제일 적긴 한데 사이보그의 역할은 뭐냐면 약간 만능키 같은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주는. Thanks, Alfred. But I'll take it from here. Do I know you? 특히 그 마더박스라는 가장 문제 발단이 되는 아이템을 다룰 수 있는 게 사이보그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대사를 하죠, 플래시가. 자기들이 다 맡고 있을 테니까 너는 과학을 해. These things are going to keep coming. You get technical. I'm on bug duty. 그게 이 영화가 과학 혹은 사이보그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인 것 같은, 적절히 농담도 섞여 있는 씬인데 이 저스티스 리가라는 막 만들어지고 있는 팀의 역학관계를 딱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는 비중이 좀 극적인 비중이 사이보그가 낮긴 했지만 나머지는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라는 정도의 평가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 이 이름도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 마더박스도. 컴퓨터 좀 조립해본 사람은 아는데요. 메인보드를 마더보드라고 해요. 그거에서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어서 너무 촌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촌스러움이 이 영화의 전체 방향, 가려고 했던 방향인 것 같고, 이 저스티스 리그를 결성하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이번 영화가 그걸 위한 장치나 소품으로는 이것보다 더 과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설정들을 깔기 시작하면 또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송경원 씨가 뽑아오는 한 장면입니다. 오늘은 한 장면 보셨죠? 마지막 한 컷. 이 슈퍼히어로들이 슈트를 입고 저스티스 리그 플러스 원까지 다 한 컷에 서 있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 서사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서 있는 장면들을 보면 다 소위 말하는 폼을 너무 잡고 있죠. 각자의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글거리는 이 단체 숏을 찍고 있는데 그 장면이 이 영화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거 아닌가? 그 장면을 딱 보고 저 뭐야, 뜬금없이 오글거려 라고 하면 사실 이런 히어로물을 받아들이기 좀 힘든 거고, 저 오글거림 너무 좋아 라고 하면 이 영화에 사실 되게 점프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전개를 충분히 즐겁게 즐길 수 있지 않나? 어느 정도는 저는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히어로의 멋짐을 보고 싶어 하는 게 히어로 영화의 본질 아닌가?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어쩌면 송경원 평론가님은 저스티스 리그 1보다 다음 이야기가 더 기대가 된다 이런 뜻일 것 같기도 해요. 다음을 어떻게 할지 저는 걱정이 된다 쪽인데. 이제 잘 세팅은 이제 끝났으니까. 세팅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곧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거겠네요. 이 정도 세팅이면 충분하지 않나? 네. 출발로는. 그런 느낌을 주는 딱 한 컷이었어요. 네. 다음은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 이기대 시간입니다. 제가 뽑은 이기대는 도스토옙스키. 아는 분들은 아시죠? 예. 저스티스 리그가 러시아에 가서 이제 액션을 벌이게 되죠. 거기서 러시아 민간인들을 구출하게 되는데, 이제 이 플래시가 할 줄 아는 러시아가 하나도 없으니까 인사를 하는데 도스토옙스키라고 하잖아요. 근데 도스토옙스키를 안다는 게 놀라워.
아, 왜요? 이 되게 지적인 캐릭터로 나오는데. 지적이지만 소설을 안 볼 것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저는 이 플래시가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사람으로서는 취향은 나하고 비슷하다. 왜냐하면 도스텝스키 좋아하고 블랙핑크 좋아하고 이게 취향이 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네, 거군요. 그래서 그 도스텝스키를 하는데 얘는 그래도 내가 좋아할 만한 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기대로 뽑아봤습니다. 저는 그 대사 들을 때 작가님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아, 진짜요? 네, 말장난. 아니, 파악됐어 이미. 네. 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포일러 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네, 슈퍼맨이 나옵니다. 네. 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데 슈퍼맨이 돌아왔을 때 왜 공격을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잠깐 혼란이 온 거고, 네. 기억이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사이보가 공격을 하잖아요. 약간 적대적인 행동을 보였다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배트맨이 등장하니까, 이놈의 자식이. 더 열받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로이스 레인이 여자친구가 오니까 갑자기 또 모든 거가 기억난다는 듯이 나긋나긋해져요. 영화가 사실 그거를 막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는데,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여자친구를 보는 순간 사실 기억이 다 돌아온다는 설정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오프닝에 슈퍼맨 영상을 보여줄 때 제일 마지막에 질문을 해요. 고마가. 지구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고. 그러고 질문을 답을 안 하거든요. 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화면이 끊어버리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로이스 레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지구에서 제일 소중한 게 로이스 레인이었구나. 어머니와 여자친구? 그게 이제 슈퍼맨을 인간답게 만드는, 연결고리이겠죠. 근데 저는 그 장면도 인상적이었는데 배트맨이 슈퍼맨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슈퍼맨은 그렇게 큰 힘을 지니고 있는데도 평범하게 살았고 모든 걸 다 겪었기 때문에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The world needs Superman, and the team needs Clark. 그건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배트맨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슈퍼맨과 배트맨의 어떤 입장 차이, 역할 차이가 이번엔 좀 선명하게 보였던 건 좋았던 것 같아요.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보여줬던 거는 그 어머니 이름이 두고두고 화제가 된, 네. 그거로 모든 갈등이 정리가 되는, 약간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보여줬는데, Why did you say that name? 원래 기본적으로 배트맨, 슈퍼맨이 갖고 있는 슈퍼히어로의 정체성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배트맨은 어둠의 기사잖아요. 자기의 네.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슈퍼맨의 정체성은 뭐냐면 얘는 외계인이니까, 그러니까 외계인이 인간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존재인데 그걸 가지고 사실 꽤 팬들이 많은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 딱 보여주는 더 인간답다라고 하는 게 왜 더 인간다울 수밖에 없냐 하면 슈퍼맨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간을 연기하고 있는 캐릭터니까 본질적으로는 크립톤이인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더 인간다운 어떤 가치들을 자기가 충실히 이제 구현을 해 나가는 거고, 슈퍼맨이 인간다움의 밝은 면을 지향한다고 하면 배트맨은 그런 자기희생 정신이라든지 스스로 낮은 곳으로 임한다든지 그런 우리가 숭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치들, 그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배트맨도 충분히 인간다운 그런 자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간다운 캐릭터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로 파고들 수 있는 명제들인데 이번 영화는 그렇게 안 하죠. 네. 그게 저는 이 영화의 다행스러운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배트맨의 인간적임, 그리고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러지고 적응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인간적일 수 있다는 이 두 개의 명제 자체가 이번에는 굉장히 좀 철학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요걸 조금만 더 파헤쳤으면, 깊이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최고의 압수가 슈퍼맨이 깨어나고 여자친구 로이스 레인을 만나서 어딘가 그 집으로 날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이스 레인이 엄마를 부르죠. 엄마가 오고 포옹을 하는 장면에서 너무 인간적이다. 슈퍼맨이 인간적이라고는 하지만 가족의 의미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할 만큼 인간적인 사람이었나? 이런 설정들은 그걸 질문 안 하는 거죠. 네. 인간적이다 라고 하고 끝나는 거고,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역전시킨 게 왓츠맨 같은 영화예요. 이를테면 만약에 슈퍼맨 같은 신급의 능력을 인간이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보여주는 캐릭터가 닥터 맨하튼 같은 캐릭터예요. 인간적인 부분이 지워져 나가는 거죠. 반대로 슈퍼맨은 인간적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들을 향해 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전형적이고 식상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당연하고 익숙한 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좀 파고들 만한 명제들을 이번 영화는
그냥 이거 이런 겁니다 라고 하고 다 지나가는, 그것 때문에 어떤 팬들은 스토리텔링이 엉망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러티브가 좀 울퉁불퉁 하거든요. 왜냐면 모든 캐릭터들 다 다른 톤들을 순서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짧은 비디오 클립들 모아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해요. 그나마 그 비디오 클립들이 다 따로 논다는 느낌은 안 들고 한 톤으로 깨어져 있다는 거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게 이번 영화의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걸 위해서 희생한 것들이 이를테면 내러티브의 깊이라든지, 저는 제일 희생을 시킨 게 악역인 것 같은데. 악역 얘기해야죠 또. 네. 스테판 울프가 너무 힘이 없어. 힘이 없다기보다는 좀 멍청하죠. 그 뭔가 때려 부수기만 하고 논리적 사고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싸워야 할 때인지 피해야 할 때인지 어떤 이 형국인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정복욕이라는 되게 단순한 욕망으로 움직이는 단세포 생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사실 슈퍼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스테판 울프 선에서 정리가 돼요. 이게 팀을 꾸려야 되는 이제 목적이 되는 정도의 존재인 거죠. 나머지 멤버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한번 싸워봐도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슈퍼맨을 되살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스테판 울프의 존재는 슈퍼맨을 되살리기 위한 장치 정도? 그래서 되살리고 나서 슈퍼맨과 실제로 싸울 때는 상대도 안 되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제압당하는. 사실 슈퍼히어로 영화가 재밌으려면 악역의 존재감이 슈퍼히어로보다 훨씬 더 커야 될 수도 있는데, 이번 영화는 그걸 다 희생시키고 그냥 팀을 꾸리기 위한 아주 기계적인 장치로 등장하는 악역이기 때문에 바보로 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제가 이 내러티브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또 스토리를 쓰는 사람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4명 모두 싸워봐도 이 스테판 울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슈퍼맨을 깨웠잖아요. 근데 슈퍼맨이 날아가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싸워요. 슈퍼맨이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올 걸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영화를 보는 사람은 당연히 슈퍼맨이 오겠지, 곧 올 거라는 걸 예측을 합니다. 와가지고 슈퍼맨 혼자서 얘를 스테판 울프를 해결을 해요. 이게 무슨 맥 빠지는 이야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슈퍼맨이 와서 5명이 힘을 합쳐서 싸울 만큼 강력한 존재이거나 뭐 좀 다른 식으로 이걸 풀었어야 되는데, 너무 뒤에 가서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 슈퍼맨은 너무 강하고 스테판 울프는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런 영화 볼 때마다 늘 생선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내러티브 전개, 아니면 영화의 톤, 뭐 이런 건 사실 뼈대에 해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정작 발라먹는 건 이제 이 영화로 치면 액션이겠죠. 중간에 이제 뼈대가 좀 빈약한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양해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르에 접근할 때 태도, 마음가짐, 그 정도의 아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 살이 맛이 없을 때, 발라먹어야 할 액션이 맛이 없을 때 이제 하나씩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런 영화들을 놓고 이를테면 내러티브가 좀 울퉁불퉁하다, 깊이가 없다, 이런 지적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설계된 영화가 아닌데, 최소한의 기능만 하도록 2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된 영화인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대신에 그런 걸 활용해서 진짜 잘 해야 될 부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마블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영화들이 재밌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매 영화마다 시그니처가 되는 액션 시퀀스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그 영화의 그 액션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영화들 좀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 그런 게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많이 봤던 것들 다 재조합, 짜집기에 가깝기 때문에, 물론 재밌는 액션이 꽤 있기는 하지만 저스티스 리그만의 액션이냐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비하면 차라리 이게 호불호가 갈리긴 했지만 맨 오브 스틸이나 배트맨 대 슈퍼맨은 이때까지 못 보여줬던 액션을 보여줬거든요.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 톤을 좀 줄이면서 오히려 약간 그런 개성은 없어진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 영화에 대한 호가 약간 다를 텐데,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배트맨과 슈퍼맨, 배대슈라고 하는 그 영화가 더 독창적이었지 않았나. 이번 영화보다 그 영화를 좀 더 쳐주고 싶게 만드는, 이번 영화가 너무 평타여서 오히려 그 울퉁불퉁함이 배대슈의 장점이라면 그쪽 영화가 더 독창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영화 좀 별로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잭 스나이더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거든요. 잭 스나이더의 그 과도한 CG 범벅 액션을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방금 말씀하신 그 돌출될 부분. 그러니까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떤 거. 이게 좋든 싫든 간에, 잘 만들든 못했든 간에 그런 개성이 확실히 있기 때문인데, 배대슈도 그렇고, 저는 왓츠맨을 굉장히 좋아해요. 왓츠맨이
나왔을 때는 평가도 엄청 박했고 흥행도 완전 거의 재앙 수준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영화도 괜찮았는데 생각되는 영화 중에 한 편이거든요. 그건 그 영화만 갖고 있는 어떤 개성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인데 잭 스나이더도 점점 이제 이런 리그에 맞춰가면서 약간 자기 개성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자기 개성을 이 정도로 뺄 수 있다라고 하면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영화 두 개의 쿠키가 있는데 쿠키 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쵸? 쿠키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는 슈퍼맨과 플래시가 달리기 시합하는 실제 코믹스 원작에서도 이 두 사람이 대결하는 게 몇 번 있거든요. 네. 워낙 이런 쪽에는 팬들이 많으니까 그 몇 번 대결해서 누가 이겼고 이런 거 정리까지 다 했더라고요. 플래시가 쓰는 힘이 스피드 포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결과적으로 원작 코믹스에 따르면 속도 자체는 플래시가 더 빠르대요. 근데 그 대결을 그냥 직접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팬들을 위한 플래시까지 등장시켰으니까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첫 번째 팬 서비스가 약간 재미만을 위한 원작 팬들을 위한 서비스라면 두 번째 쿠키는 다음 이야기에 전조를 깔아주는 그런 쿠키였던 것 같아요. 매드슈에서 나왔던 악당 네. 렉스 루터 나오고 이제 저스티스 리가 결성이 됐으니까 악당도 리그를 하나 만들어지지 않겠어? 라면서 악당을 초빙해온 장면이 나오죠. 네. 그때 나오는 악당이 그 데스스트로크이라는 악당인데 그 DC 코믹스에서도 꽤 정말 인기 있는 빌런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빌런이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지금 소문 중에 하나는 배트맨 단독 시리즈의 악역으로 등장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후에 등장하고 저스티스까지 또 계속 이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별점과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저희 아주 간략하고 짧은 그리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공격적인. 네, 저의 저스티스 리그에 대한 한 줄 평은 인물 소개하다 날 샜다. 정확한데요. 네, 이 이상의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인물 소개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인물 소개 받다 보니까 이미 지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든 전사가 많아지면 현재 집중하기 힘들고 그 과거 때문에 현재가 필요해지거든요. 근데 인물 소개하다 보니까 정작 싸워야 할 때 김이 새버리는 날 새고 김 새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또 방어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네. 전사를 엄청나게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축약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축약을 한 것 같고 저스티스 리그라는 히어로 리그는 잘 출발을 시켰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단순하게 재밌다 재미없다라고 하면 전 재밌게 즐긴 쪽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기억에 남을 만한 걸작이냐 아니면 뭐 기록될 만한 작품이냐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저스티스 리그에 대한 한 줄 평은 궤도에 오른 세팅, 히어로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히어로. 히어로물에서 제일 중요한 히어로를 잘 보여줬다라는 세팅은 잘 되었다라는 의미일 수 있겠네요. 네, 리그에 대한 세팅은 이제 출발을 한 것 같고 네. 다음 시리즈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고리들도 다 만들어졌고 그래서 히어로들이 확실히 잘 보이는 영화다. 반면 이제 악역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이제 내러티브가 너무 울퉁불퉁하다든지 뭐 단점을 꼽자면 또 한도 없는데 이 영화 원래 애초에 다다르고자 했던 그런 목표를 방해할 정도인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슈퍼히어로 만화들, 영화들, 우리 아동용을 생각했던 것들을 볼 때의 즐거움들을 다시 떠올려 본다고 하면 그거에는 충분히 도달하고 있는 영화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제 이 영화에 대한 별점은 3개입니다. 3개. 놀랍지는 않고 저도 적당한 것 같고 물론 저는 이거보다는 더 못 주는데 3개까지는 절대 못 주고요. 뭐 그 이하이긴 한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충분히 3개를 줄 이유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스티스 리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약간 공격하는 입장, 방어하는 입장.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히어로물을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영화를 재밌게 볼 수도 있고 내러티브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뭐 보죠? 이거?